뉴욕 한복판의 고요한 미술 스튜디오. 그 안에 단 한 사람의 시선이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세상을 뒤흔드는 작품 하나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박수갈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그녀를 향한 조롱, 배신, 그리고 폭로. 이 영상에서는 단지 재능만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예요. 뉴욕 맨해튼의 낯선 공기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짙은 외투를 여미며 공항을 나서던 순간 꿈꾸던 유학 생활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정작 마주한 현실은 환영 대신 의심과 조롱이었다. 강의실 안 스케치북을 꺼낸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녀를 경계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를 향한 시선을 내려다보았다. 첫 수업의 아침, 교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각자의 스케치북을 펼치고 앉은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연필을 놀렸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공간을 조였다. 교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출 순서를 지시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조용히 걸어나가 자신의 작품을 벽에 걸었다. 그림이 드러나자 잠시 적막이 흘렀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깊은 청색과 자줏빛이 서로를 휘감은 그 화면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눈물 같기도 하고 고요한 절규 같기도 한 색채들이 어두운 공간을 뚫고 나왔다. 그저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교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은 오히려 찬사보다 무거웠다. 잠시 후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색감과 통찰력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교실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술렁임이 일었고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목받는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제니는 표정이 굳었다. 고개를 돌려 작품을 바라보았지만 이질적인 눈빛이 감춰지지 않았다. 처음 봤던 조용한 아시안의 그림이 자신이 아는 세계를 뒤흔든 것이다. 레이첼도 마찬가지였다. 교실의 중심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상황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껏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자신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느낌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사인을 요청하고 어떤 감정을 담은 거냐고 묻기도 했다. 수진은 얼떨떨한 얼굴로 사인을 해주었지만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제니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개는 돌렸지만 눈은 떼지 못했다. 처음 본 감정이었다. 그날 밤 학과 홈페이지와 비공식 SNS에는 수진의 작품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이 작품 만든 사람 누구야?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심코 이름을 검색했다. 수진, 부산 출신, 미술 유학생. 그 정도 정보를 통해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오래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부산 여고생, 왕따로 인한 자살 시도. 가해자들의 사과 없어.
레이첼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화면을 캡처해 익명 계정으로 옮겼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학교의 자랑이 될 수 있나? 라는 문장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은 밤새 퍼졌다. 익명 계정은 의심받지 않았고 댓글들은 걷잡을 수 없었다. 불쌍하긴 한데 너무 극단적이네. 피해자면 다 용서돼. 이런 감정으로 그린 그림이면 무섭다. 그 어떤 말도 진실을 향하지 않았고 조롱은 또 다른 언어로 수진을 찔렀다. 아침이 되기 전 수진은 그 글을 보았다. 스크린을 응시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차올랐다. 손끝이 저려왔다. 아무도 없는 기숙사 방 안, 다시 어릴 적 그 방으로 끌려가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문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조차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수지는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그림 도구는 책상 한켠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고 침대는 온종일 정리되지 않았다. 창문으로는 뉴욕의 햇살이 쏟아졌지만 방 안엔 단 하나의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숙사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다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제니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과는 더 쉬웠고 거리를 두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긁혔다. 그날의 교수 말, 사람들의 감동, 그리고 수진이 그림 앞에서 보였던 진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수업을 마친 후 혼자 작업실에 남았다. 손에 들린 붓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웃던 순간들,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파도처럼 몰려왔다.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은 낯설 만큼 길게 느껴졌다. 제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히 걷고 있었다.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연필로 몇 번이나 고쳐 쓴 문장이 지워졌다 쓰여 있었다. 수진이 머물던 방 앞에서 멈췄을 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존재감은 분명히 느껴졌다. 노크를 할까 망설이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스쳐 지나간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혔을지 상상했다. 또 다른 말 못하는 아시안. 처음 내뱉었던 그 말은 단순한 경멸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폭력이었다. 제니는 결국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그 문장을 쓰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다.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학교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고 교수는 몇 차례나 학생들에게 그녀의 소식을 물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문은 희미해졌고 수진의 존재는 다시 그림자처럼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니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다. 마침내 어느 날 제니는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자신이 했던 말, 반응, 그리고 방관했던 시간들을 상세히 적었다. 나는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다. 내 우월감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고 나는 그것을 비웃었다. 진심을 담아 올린 사과문은 빠르게 공유되었다.
댓글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응원이 섞여 있었지만 제니는 모든 걸 읽었다. 그날 밤 제니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레이첼의 익명 계정, 과거 활동 기록, 캡처본들을 모아 학교 측에 정식 제보서를 제출했다. 운영진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레이첼은 교내 명예훼손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교내 포털에 공지된 문서 속 익명 계정을 통한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엔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가 심각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숙사 복도 끝, 한동안 조용했던 그 방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먼저 문을 두드린 건 제니였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지럽혀진 캔버스들과 쓰다 만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엔 구겨진 종이들과 다른 붓들, 그리고 마르지 않은 물감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제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왜 이제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 않았다. 한 음절 한 음절에 무게가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붓을 들어 올렸다. 몇 시간 후 그 방 안엔 다시 색이 퍼지고 있었다. 붓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림으로 고통과 상처를 그리면서 동시에 치유하고 있었다. 완성된 그림은 이전보다 더 짙고 더 투명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선과 색으로 뻗어나갔고 그녀만이 그릴 수 있는 서사가 탄생하고 있었다. 작업은 계속되었다. 밤을 넘기고 새벽이 밝아도 붓은 멈추지 않았다. 수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아침부터 갤러리 입구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학내 미술 전공 전시라기엔 이례적일 정도로 외부인의 발걸음도 많았다. 작은 소문은 어느새 지역 신문과 블로그를 타고 확산되었고 감정의 심연을 담아낸 유학생의 작품이라는 수식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갤러리 내부는 어둡게 조명되었고 그림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캔버스에 담겨 벽을 따라 걸려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단 하나의 작품 앞에 멈췄다. 붉은색과 잿빛이 서로를 삼키고 화면 아래로는 번진 물감이 마치 울음을 흘리는 것처럼 번져 있었다. 그 위로 희미한 황금색 실루엣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과 고통, 외로움이 배경을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의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누구도 그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이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들리지 않게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고 뒤이어 누군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작가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문, 과거 기사 따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직 그림만이, 그림 안에 담긴 감정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수지는 전시장 한켠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비판도 칭찬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 감정들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손끝이 다시 살아났다.
말 대신 색으로 자신을 말하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전시가 끝날 무렵 학교 측은 수진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교수의 말에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몇몇 학생들은 다가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들 중엔 제니도 있었다. 과거의 잘못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지만 용기와 진심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진 자신이 다시 그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둬두지 않고 꺼내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림은 그녀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이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전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다가가 손을 잡았다. 마지막 작품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있었다. 그림 속 인물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언젠가 수진이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보았던 창밖의 하늘과 닮아 있었다. 빛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이쳤다. 따스한 빛이 창틀을 타고 기숙사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는 말라붙은 물감 자국과 함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몇 장의 드로잉이 펼쳐져 있었고 옆으로는 사용하던 붓들이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수지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이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의 비웃음도 예고 없는 폭로도 외면과 방관도 더는 그녀의 손을 막을 수 없었다. 조용히 붓을 들어 올렸다. 손끝의 감각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무언가가 다시금 색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초췌한 얼굴, 뉴스 기사 댓글을 읽던 한밤의 울음, 손끝을 떨며 쪽지를 찢던 순간 모두가 여전히 선명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다시 꺼내놓고 천천히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이제는 고통을 그림 속에 가둘 수 있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고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한국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했다. 짧고 간단한 안부였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뎠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제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자주 전시실 근처를 맴돌았다. 때로는 말없이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다른 때는 작은 종이 쪽지에 자신의 고민을 적어주기도 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허울 좋은 사과가 아닌 조용한 교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레이첼은 학교를 떠났다. 징계 이후 그녀의 계정은 사라졌고 SNS에서의 활동도 멈췄다.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지워질 거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무책임한 폭로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야 했다. 다시 강의실로 들어간 날 조용한 박수가 들렸다.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어투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엔 묵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날도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도시 소음이 흘러들어왔고 교실 안은 이전보다 훨씬 포근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더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무엇을 그릴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자체가 기대가 되었다. 그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피어났다. 희미했던 자존감, 찢어졌던 꿈, 끝이라 여겼던 날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붓끝에서 시작된 치유는 이제 세상으로 퍼지고 있었다. 마지막 전시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수진의 SNS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아들도 비슷한 상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그림은 수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다시 걷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수진은 깨달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갤러리는 한동안 비어있지 않았다. 수진의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 작품 속에 담긴 감정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 그림 앞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는 이들이 있었다. 감정은 전달되었고 아픔은 공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림을 통해 드러낸 내면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가장 인간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 상처를 감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상처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과거의 껍질을 벗어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이름 앞에 어떤 설명이 붙든 그것은 자신이 증명한 이야기로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림으로 교감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은 수진에게 감사를 전했고 그녀는 말없이 붓을 잡아 다시 응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지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작품도 지금의 용기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 위에 쌓이는 시간과 작업이 삶을 다시 쓰게 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또 다른 전시 준비가 시작되었다. 교수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너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야. 그 말은 묵직하게 다가왔고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림은 고백이 아니라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심했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끝없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고 상처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은 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언젠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군가의 삶과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